자,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보호에서요, 정보 사회와 정보 윤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보 사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정보 사회, 지금이 바로 정보 사회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 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다.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그 정보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보 사회에 대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의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정보 윤리, 윤리적인 정보 윤리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법적인 그 정보 윤리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각 위원회에서 뭐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보호법이 뭔지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제정 목적이 뭔지 사실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법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그 권리니까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저작권의 그 보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일단 70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은 계속 언급이 되는 거니까 연도는 뭐 70년간 뭔가 존속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저작권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도 있죠. 예,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이렇게 50년간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부터 이렇게 뭐 유형 뭐 쭉 나오는데요. 개인정보의 개념,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인데 이 특히 유형 및 종류는 어렵게 보실 건 아니고요. 뭐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단어만 봐도 그 관련 내용들이 연상이 되는 것들이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 및 원인에서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요 네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는 어떻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의 조직 구성 및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다. 어, 그 책임을 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 언급된 내용 정도만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는 얼마든지 출제가 계속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주의 있게 보시되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관련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2016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1번서부터 내용을 쭉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나 유출, 위조 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는 IT 부서 책임자나 최고 보안 책임자를 제외하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읽어보시면은 답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요. IT 부서 책임자나 최고 보안 책임자를 제외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 언급된 그 부분 중에 그 책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그 자기 결정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답은 쉽게 우리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 좀 봤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하고 이제 유형 대책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디지털 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범죄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고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범죄 관련해서 용어들이 있죠. 해킹, 해커, 그다음에 크래킹, 크래커. 뭐 이거는 영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커나 크래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일련의 행동이 바로 해킹, 크래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라이빙, 메모리 해킹, 이 내용 여러분들 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이러스의 이제 특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의 감염 그 경로가 또 있죠. 그 감염 경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되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평상시에도 그 바이러스에 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한번 바이러스에 컴퓨터가 걸리게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이 이럴 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바이러스도 이렇게 종류가 아니라 분류를 해요.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이제 종류가 있는데, 각각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바이러스의 그 또 종류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죠. 바이러스의 종류가 쭉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오리피스, 그다음에 폭탄 바이러스, 슬래머 바이러스, 특히 슬래머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자기 자신을 복사해서 시스템 부하를 높이는 그런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바이러스의 예방,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정도는 꼭 내용을 좀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이에요. 중요하죠. 정보보호의 요건이 있어요. 인증성, 접근 제어, 기밀성,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에 대한 내용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안에 대한 내용인데, 시스템 보안에서는 최근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IP인 번호 많이 쓰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그 IP인 번호. 그래서 IP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런 그 되는 시스템 보안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의 그 생체를 이용한 인식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죠. 홍채, 지문, 음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체 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재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죠.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 보안의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안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힘드시겠지만 표에 있는 내용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어느 하나 이렇게 빠뜨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니까 이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 침입 형태가 있어요. 뭐 가로막기, 가로채기, 수정, 변조, 그 다음에 위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거와 꼭 연결이 돼야 돼요. 가로막기는 가용성, 가로채기는 기밀성, 그 다음에 수정 변조는 무결성, 그 다음에 위조는 인증성 해가지고 그 부분을 위협한다라는 거니까 같이 연결돼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이라는 말이 있죠. 외부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방화벽이 있는데요. 이 방화벽의 내용에서 많이 이제 좀 시험에 언급이 되면 방화벽을 사용하더라도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꼭 방화벽을 사용하면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화벽 내용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인데요. 암호화에서는 종류가 중요해요. 개인키, 비밀키, 그 다음에 공개키, 이중키, 각각의 종류가 종류에 대한 특징이 중요한데요. 개인키, 비밀키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 DES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개키, 이중키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 RSA를 쓴다라는 거, 다 중요한데 요 DES하고 RSA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내용을 다뤄요. 대칭키, 공개키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우편 보안에 대한 거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 보안에는 이런 게 있다. 근데 웹 보안에서
점점 강조되는 게 바로 요거 SET 요거예요. 왜냐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나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안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많이 또 언급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